연세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6과 가까워지는 세계 1항 한국 속의 외국인 들으십시오. 이봐, 알렉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지하철을 거꾸로 타기라도 한 거야? 말도 마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 처음 본다는 듯이 힐끔거리는데 마치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날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 걸? 그랬군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하건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예요. 그래.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좀 배타적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크게 늘었고 또 제도의 개선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법 개정이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사회적 배려나 법 개정 같은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는 필연적인 거지. 혹시 알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이 그리워질지도. 설마요.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보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는군요. 정말이지 요 며칠 동안은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이봐, 알렉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지하철을 거꾸로 타기라도 한 거야? 말도 마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 처음 본다는 듯이 힐끔거리는데 마치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날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 걸? 그랬군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하건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예요. 그래.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좀 배타적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크게 늘었고 또 제도의 개선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법 개정이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사회적 배려나 법 개정 같은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는 필연적인 거지. 혹시 알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이 그리워질지도. 설마요.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보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는군요. 정말이지 요 며칠 동안은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항 경제의 세계화. 들으십시오. 시내에서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데 여간 격렬한 게 아니었어. 그럴만도 하지. 요즘 한창 진행 중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날엔 싼 농축산물이 무제한으로 수입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 농축산업 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야. 그렇긴 하지만 관세 장벽이 뚫리면 그만큼 수출입 비용이 감소할 테고 자연히 무역량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그렇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편의를 돕는답시고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생계의 수단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 모르는 농민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군.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듣고 따라하십시오. 시내에서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데 여간 격렬한 게 아니었어. 그럴만도 하지. 요즘 한창 진행 중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날엔 싼 농축산물이 무제한으로 수입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 농축산업 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야. 그렇긴 하지만 관세 장벽이 뚫리면 그만큼 수출입 비용이 감소할 테고 자연히 무역량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그렇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편의를 돕는답시고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생계의 수단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 모르는 농민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군.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제 1. 듣고 말하기. 경제발전 초기에는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국산품이라고 해서 구매한다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개선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생산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싼 곳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조립하여 세계 각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이제까지의 자기중심적 민족주의를 버리고 보편적 세계주의 시대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는 수년 내에 경제적 면에서 국경이 없어질 것이며 우리나라의 농촌도 전 세계의 농촌과 경쟁해야 하고 뒷골목의 조그마한 공장도 전 세계의 공장과 겨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산품 애용이 반드시 애국이 아니며 국산품도 세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제7과 소중한 문화유산. 일항 한국의 문화유산. 들으십시오. 오랜만에 야외로 나오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여기 수원 화성은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면서요? 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묘를 당시 최고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립하셨어요. 리에 씨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한국에 온 이상 이곳은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오자고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데 왕께서는 왜 이런 신도시를 만드신 거예요? 부모에 대한 뜨거운 효심이 제일 큰 동기였고 또 정치, 경제적 측면도 있었죠.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에 대한 효심 때문이라는 건 좀 알겠는데 정치, 경제적 측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왕의 권력을 지원하는 배후 도시를 건설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인 이곳을 물자 유통의 요지로 삼으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웠다는 거죠. 와, 화성이 그렇게 많은 의도를 갖고 건설된 계획 도시였다는 건 몰랐네요. 그런데 이런 규모의 성곽을 쌓으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는데요? 이곳은 그 당시 뛰어난 학자였던 정약용을 책임자로 하고 전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한 덕분에 매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곽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화성의 설계와 함께 성을 쌓는 과정 모두를 글과 그림으로 완벽하게 기록한 책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오랜만에 야외로 나오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여기 수원 화성은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면서요? 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묘를 당시 최고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립하셨어요. 리에 씨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한국에 온 이상 이곳은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오자고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데 왕께서는 왜 이런 신도시를 만드신 거예요? 부모에 대한 뜨거운 효심이 제일 큰 동기였고 또 정치, 경제적 측면도 있었죠.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에 대한 효심 때문이라는 건 좀 알겠는데, 정치 경제적 측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왕의 권력을 지원하는 배후 도시를 건설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인 이곳을 물자 유통의 요지로 삼으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웠다는 거지요. 와, 화성이 그렇게 많은 의도를 갖고 건설된 계획 도시였다는 건 몰랐네요. 그런데 이런 규모의 성곽을 쌓으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는데요? 이곳은 그 당시 뛰어난 학자였던 정약용을 책임자로 하고 전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한 덕분에 매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곽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화성의 설계와 함께 성을 쌓는 과정 모두를 글과 그림으로 완벽하게 기록한 책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과제 1. 듣고 말하기. 안녕하십니까? 창덕궁에 오신 관람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개별적인 자유 관람은 할 수 없고 제 안내에 따라서 1시간 20분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별장 개념으로 사용된 궁궐이었으나 1610년부터 1868년까지 정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어오신 문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으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 현재 남아있는 궁궐 정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2층에 종과 북이 있어서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다리는 금천교라고 하는데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돌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입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공통적으로 입구 부근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그 위에 돌다리를 놓았고 다리의 중간과 아래에 동물들을 조각해서 나쁜 귀신을 쫓고 궁궐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인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의식인 즉위식을 하거나 외국에서 온 사신을 만나는 등 나라의 중요 행사가 진행되던 궁궐의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여기는 왕들의 휴식처로 쓰이던 후원, 즉 뒷뜰입니다.
이곳은 300년이 넘은 큰 나무와 연못, 정자 등의 시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창덕궁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로 꼽히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곳은 부용지라고 부르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네모난 모양과 저 안에 동그란 섬을 잘 보십시오. 조선의 궁궐 연못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연못 속에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섬을 만들었습니다. 이항 세계의 문화유산. 들으십시오. 민수야, 우리가 배낭여행 가서 찍은 사진 나왔다? 내 말대로 앙코르와트에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 여기 이 밀림 속의 사원이며 호수가 아주 장관이야. 난 그렇게 큰 유적지는 난생 처음 가봤어. 과연 세계 문화유산이라 할 만하지 않니? 맞아. 열대 정글 한가운데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지어진 사원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 웬만한 도시 규모라는 것도 놀라워. 나 역시도 그 웅장한 크기에 압도당했다니까. 그런데 건물 여기저기에 부서지고 훼손된 곳이 많아서 마음이 씁쓸했어. 뒤늦게 보수공사하는 모습들도 좀 안타까웠고. 그런 귀중한 문화재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던데 역시 직접 보니까 그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더라.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들은 점점 많아지는 반면 소실되고 황폐화된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이나 복구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오랜 세월 탓에 집안까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데 말이야. 비단 세계유산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숨쉬는 모든 문화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 같아.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문화보존단체에 가입해보는 게 어떨까? 기금 마련 행사도 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한다던데. 내친 김에 오늘 가볼래? 듣고 따라하십시오. 민수야, 우리가 배낭여행 가서 찍은 사진 나왔다? 내 말대로 앙코르와트에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 여기 이 밀림 속의 사원이며 호수가 아주 장관이야. 난 그렇게 큰 유적지는 난생 처음 가봤어. 과연 세계 문화유산이라 할 만하지 않니? 맞아. 열대 정글 한가운데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지어진 사원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 웬만한 도시 규모라는 것도 놀라워. 나 역시도 그 웅장한 크기에 압도당했다니까. 그런데 건물 여기저기에 부서지고 훼손된 곳이 많아서 마음이 씁쓸했어. 뒤늦게 보수공사하는 모습들도 좀 안타까웠고. 그런 귀중한 문화재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던데 역시 직접 보니까 그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더라.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들은 점점 많아지는 반면 소실되고 황폐화된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이나 복구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오랜 세월 탓에 집안까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데 말이야.
비단 세계 유산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숨쉬는 모든 문화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 같아.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문화보존 단체에 가입해 보는 게 어떨까? 기금 마련 행사도 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한다던데. 내친 김에 오늘 가볼래? 제8과 한국인의 생활. 일항 한국인의 집. 들으십시오. 한옥 체험을 하고 왔다고요? 온돌방에서 자보니까 어땠어요? 겨우 한두 번 불을 떼서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 참 놀라웠어요. 게다가 난방을 해도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다니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던걸요. 언젠가 신문에서 온돌 난방법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더욱이 요즘은 전통적인 한옥의 소재들이 자연 친화적이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온돌도 온돌이려니와 방 사이에 놓인 탁 트인 마루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잘 보셨어요. 온돌과 마루는 한옥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온돌이 겨울을 위한 장치라면 마루는 여름을 위한 공간이지요. 하지만 한옥의 매력은 그런 기능적인 면에도 있지만 지붕이라든가 처마라든가 우아한 한복의 곡선을 닮은 부드러운 형태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룻밤 만에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어때요? 시간을 내서 체험해 보시길 잘했죠? 네, 우연히 체험단 얘기를 들었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좋은 경험도 못하고 한국을 떠날 뻔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1항 한국인의 집. 한옥 체험을 하고 왔다고요? 온돌방에서 자보니까 어땠어요? 겨우 한두 번 불을 떼서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 참 놀라웠어요. 게다가 난방을 해도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다니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던걸요. 언젠가 신문에서 온돌 난방법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더욱이 요즘은 전통적인 한옥의 소재들이 자연 친화적이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온돌도 온돌이려니와 방 사이에 놓인 탁 트인 마루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잘 보셨어요. 온돌과 마루는 한옥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온돌이 겨울을 위한 장치라면
마루는 여름을 위한 공간이지요. 하지만 한옥의 매력은 그런 기능적인 면에도 있지만 지붕이라든가 처마라든가 우아한 한복의 곡선을 닮은 부드러운 형태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룻밤 만에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어때요? 시간을 내서 체험해 보시길 잘했죠? 네, 우연히 체험단 얘기를 들었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좋은 경험도 못하고 한국을 떠날 뻔했어요. 과제 1. 듣고 말하기. 풍수지리란 지형이나 방향을 인간의 기륭 화복과 연결시켜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데 알맞은 장소를 찾는 이론을 말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좋은 터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좋은 터라는 것은 수맥이 흐르지 않는 땅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땅의 기운을 받으며 생활하므로 그 땅의 기운이 좋으면 좋은 길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의 기운이 나쁘면 나쁜 기운을 받아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조상들은 맷자리나 집터를 고르는데 신중했고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데 나쁜 기운을 내는 나쁜 땅의 대표는 바로 수맥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에서는 나무조차 잘 자라지 못한다. 완전히 생기를 상실한 나쁜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 집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집이란 좋은 땅의 기운이 많이 배출되어 좋은 기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터에 지어진 집이다. 좋은 집으로 인정받으려면 집이 향하는 방향도 중요하다. 방향은 다름 아닌 태양의 기운을 얼마나 많이 오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남향과 동향집이 좋고 북향집이나 서향집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왜냐하면 동쪽과 남쪽으로부터 아침에 밝고 충만한 기운을 받을 수 있어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잘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집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집 주위에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 큰 도로를 끼고 있는 곳, 하천과 가까이에 있는 곳, 혐오시설이나 짓다가만 흉측한 건물이 있으면 좋은 집터가 아니다. 이항. 한국인의 사상. 들으십시오. 정희 씨는 날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문안 인사 드린다면서요. 지난 생신 때는 직장에 휴가까지 내서 고향에 갔다 오고요. 그야말로 효녀 심청이 따로 없네요. 효녀 심청이요? 과찬이세요. 전 그저 거동도 불편하신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틈틈이 안부나 여쭙는 건데요, 뭐. 제가 전화로라도 챙기지 않으면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거든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정도로 효도하는 사람도 흔하지는 않죠. 옛날에야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중 으뜸가는 덕목이었다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프로그램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자식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뿐 아니라 민철 씨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온갖 수발을 마다하지 않는 효자 효부가 많잖아요. 맞아요. 정희 씨 얘기를 듣고 보니 새삼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어버이날 선물로 뭘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선물이 생각났어요. 바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정희 씨는 날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문안 인사 드린다면서요. 지난 생신 때는 직장에 휴가까지 내서 고향에 갔다 오고요. 그야말로 효녀 심청이 따로 없네요. 효녀 심청이요? 과찬이세요. 전 그저 거동도 불편하신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틈틈이 안부나 여쭙는 건데요, 뭐. 제가 전화로라도 챙기지 않으면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거든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정도로 효도하는 사람도 흔하지는 않죠. 옛날에야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중 으뜸 가는 덕목이었다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프로그램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자식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뿐 아니라 민철 씨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온갖 수발을 마다하지 않는 효자 효부가 많잖아요. 맞아요. 정희 씨 얘기를 듣고 보니 새삼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어버이날 선물로 뭘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선물이 생각났어요. 바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제9과 미래사회 1항 자동화 사회. 들으십시오. 이번에 과학기술원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기사 봤어? 반응이 굉장하던데? 어제 뉴스에서 봤어. 지금까지는 수술 위치를 정해주거나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등 한정된 역할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직접 수술을 도와준다고 하니 대단하지. 3차원의 입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되니까
의사의 손떨림도 방지할 수 있고 미세한 봉합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수술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더군. 하긴 옛날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자동화되었으니 그게 먼 세상 얘기도 아니지 뭐. 맞아. 지난주에 의료기기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직접 조절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더라.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된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하나? 이러다가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그건 기술을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이용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인간 친화적인 로봇을 개발한다 손치더라도 자동화로 인한 부작용은 없앨 수 없을 거야. 듣고 따라하십시오. 이번에 과학기술원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기사 봤어? 반응이 굉장하던데? 어제 뉴스에서 봤어. 지금까지는 수술 위치를 정해주거나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등 한정된 역할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직접 수술을 도와준다고 하니 대단하지. 삼 차원의 입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되니까 의사의 손떨림도 방지할 수 있고 미세한 봉합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수술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더군. 하긴 옛날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자동화되었으니 그게 먼 세상 얘기도 아니지 뭐. 맞아. 지난주에 의료기기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직접 조절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더라.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된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하나? 이러다가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그건 기술을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용도의 로봇을 이용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인간 친화적인 로봇을 개발한다 손치더라도 자동화로 인한 부작용은 없앨 수 없을 거야. 과제 1. 듣고 말하기. 요즘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지만 1, 2년 다니다 그만두는 신입사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걸 막으려고 능력 못지않게 끈기를 확인하는 면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면접의 형태와 질문이 진화하는 까닭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지난 1년간 기업 채용 때 등장한 면접관들의 질문 4천여 건을 정리해서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문제 해결형입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에서 생길 만한 문제 상황을 주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방식인데, 난동을 피우는 고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학점이나 어학 성적이 좋은 모범생이라도 순발력과 현장 감각이 떨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또형입니다. 로또에 당첨돼도 회사에 다닐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응답을 하면 탈락을 각오해야 합니다. 직업관과 직장관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는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형으로 지원자를 살짝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구직자의 자세를 평가합니다. 잦은 야근으로 대인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하나, 공휴일에 일해도 좋은가 등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경력 로드맵형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할지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15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시오 등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먼저 외국인으로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야말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서 지원했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장점을 소개해 보십시오. 저는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학창 시절부터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제 취미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국제대회 입상 경력도 있습니다. 약 50km를 수영과 자전거와 달리기로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끈기와 패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운동입니다. 우리 회사보다 조건이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근무 환경과 분위기입니다. 틀에 박히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곳에서 일할 바에야 실업자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항 취업 면접. 들으십시오. 먼저 외국인으로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야말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서 지원했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장점을 소개해 보십시오. 저는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학창 시절부터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제 취미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국제대회 입상 경력도 있습니다. 약 50km를 수영과 자전거와 달리기로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끈기와 패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운동입니다. 우리 회사보다 조건이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근무 환경과 분위기입니다. 틀에 박히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곳에서 일할 바에야 실업자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과제 2. 상담하고 조언하기. 올해 대입에 실패하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강동건입니다. 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하셔서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라는 겁니다. 대학에 연극영화과가 있지만 하도 반대가 심해서 지금은 대학 입시 준비를 도와주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의자에 몸만 앉아 있는 셈입니다. 연기학원에 다시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이 크게 실망하실까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만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수업을 듣고 있다니 참으로 괴롭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우선 부모님이 정말 동건군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무엇이라고 답하기 어려우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배우가 되라고 도와주었다가 실패하여 다른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다시피 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도 그런 것을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강동건 군은 배우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를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적성, 흥미, 성격 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상담소에 가서 진로 상담을 적어도 3번 이상 받아보십시오. 상담을 해서 배우가 적성에 맞는지, 배우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배우가 되려면 노래 말고 어떤 다른 재능도 필요한지, 그리고 배우 말고 다른 직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배우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땐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배우가 되기로 확신을 가졌다면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상의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의 진로 상담 결과를 잘 전달해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할 자신이 없으면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화내거나 싸우지 말고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은 성숙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겁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럴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졸업 후에는 뭘 할 거예요? 취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할 건가요? 실은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하기로 결정하기는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라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까닭에 취업 준비자들이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드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큰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배울 수 있는 대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얘기는 무조건 대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만큼 안정적이진 않을지라도 도전적이며 자신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라는 거지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근시한 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어떤 회사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노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제10과 진로와 취업 1항 진로 상담. 들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럴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졸업 후에는 뭘 할 거예요? 취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할 건가요? 실은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하기로 결정하기는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라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까닭에 취업 준비자들이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드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큰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배울 수 있는 대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얘기는 무조건 대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만큼 안정적이진 않을지라도 도전적이며 자신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라는 거지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근시안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어떤 회사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노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과제 1. 듣고 말하기. 사회적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인재가 지녀야 할 요소들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만 있으면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능력 외에도 여러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인재로 평가받으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 첫째, 비전을 가져야 한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꿈을 가져야 한다. 뜬구름을 잡는 듯한 모호한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을 지녀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을 구상해야 한다. 둘째, T자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만 아는 인재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폭넓은 지식을 지녀야 한다. T자의 세로선은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를 의미하며 가로선은 다방면에 걸쳐 박식한 지식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T자형 인간이란 깊이와 다방면의 박식함을 두루 갖춘 인간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 감각을 익혀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는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시야를 세계로 돌려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 조건이다. 넷째,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미래 사회의 기술적 변화와 치열한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유연성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20세기 산업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형은 성실성과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임무만 충실하게 수행하면 인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이제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이 인재의 중요 덕목이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김 과장이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새벽에 학원에 다니느라고 1년 넘게 고생하더니 보람이 있네. 요즘은 퇴근하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도 경력 개발이니 평생 학습이니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었나 봐요. 그럼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아.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지. 취업 경쟁을 뚫고 이제야 겨우 직장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다니.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대리도 확실한 미래를 잡으려거든
지금의 회사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도 따는 공부를 시작해보지 그래. 전공이 경제학이니 회계사 공부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지금 공부는 고사하고 제가 맡은 일만으로도 벅찬걸요. 미래 사회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너무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적어지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다가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미래가 원하는 인재형이 그런 거라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게 옳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도 이 사회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항 미래형 인간. 들으십시오. 김 과장이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새벽에 학원에 다니느라고 1년 넘게 고생하더니 보람이 있네. 요즘은 퇴근하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도 경력 개발이니 평생 학습이니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었나 봐요. 그럼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아.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지. 취업 경쟁을 뚫고 이제야 겨우 직장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다니.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대리도 확실한 미래를 잡으려거든 지금의 회사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도 따는 공부를 시작해보지 그래. 전공이 경제학이니 회계사 공부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지금 공부는 고사하고 제가 맡은 일만으로도 벅찬걸요. 미래 사회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너무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적어지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다가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미래가 원하는 인재형이 그런 거라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게 옳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도 이 사회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제 2. 정보 전달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게 된 이 제품은 책, 의류 등 모든 물건에 눈에 띄지 않게 부착하는 마이크로 태그입니다. 그야말로 각 제품들의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형 칩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마이크로 태그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판매자가 어떤 물건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러한 불편은 이제 각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마이크로 태그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품이나 각 제품들의 도난,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와 카드 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편은 이 마이크로 태그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제품의 재고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판매되는 순간 그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정보도 입력이 되므로 제품의 구매와 동시에 누가 이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도난을 당했을 경우 제품의 위치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쇼핑 후 계산대에서 오래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구매한 물건은 마이크로 태그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